중국산 정유 제품의 덤핑 수출이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유 부문의 실적이 다소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사들이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국내 철강업체들을 제소했습니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 사업자가 현재 6개에서 내년부터 10개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2년 10월 출범한 한국GM이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1900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일 전날보다 0.95% 하락한 1900.62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며 간신히 1900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5일 1891.3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 초반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공세에 하락폭을 확대하더니 장중 한때 1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301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기관은 2069억 원, 개인은 79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5.5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한 것입니다. 건설업,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이 내렸고 은행, 보험, 음식료품 등은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이 4.76%, 현대차가 3.57% 하락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 이상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LG화학, 삼성생명, 삼성화재, 포스코는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7포인트 오른 547.7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065.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이 어떻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반 치료제 업체 중심에서 점차 소독제와 마스크, 보호복 등 예방 관련 업종으로 관련주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가 오름세 역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17일 코스닥 시장에서 백광산업과 바이오니아는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4,380원, 15,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백광산업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갈아치웠고 바이오니아 주가도 지난 1일 대비 56% 급등했습니다. 백광산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에볼라 바이러스 소독제로 권고한 차염소산 소다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에볼라 관련주로 분류됐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해 나이지리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 개발사인 솔젠트의 지분을 보유한 국순당은 이날 4.33% 오른 6,7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손세정제를 생산하는 파루, 경남제약, 보령메디앙스 등도 관련주로 꼽히며 급등했습니다. 마스크주인 웰크론, 크린앤사이언스, KM 등도 연인 상한가 행진입니다. 콘돔 업체인 유니더스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정자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한 3,9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은 12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며 이날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3,0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과거 유행성 질병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토막난 경우가 있다며 실제 매출 발생 정도를 파악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정유업계 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산 정유 제품의 덤핑 수출이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정유 부문 실적이 다소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유 제품 수출입 현황은 3개월 만에 순수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겨울 성수기를 맞은 4분기에도 순수입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업계의 중국 시장 수출길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정유업계는 7월 45만 톤, 8월 20만 톤의 정유 제품을 순수출했지만 9월 들어서는 32만 톤을 순수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유업계가 정제 마진 하락을 견디지 못해 정제 설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정유 제품의 배럴당 복합 정제 마진은 1월 평균 6.55달러에서 8월 4.42달러로 32.5%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정제 설비 증설과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조달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국내 업체들은 수출 실적이 하락하고 남아도는 물량을 국제 중개 시장에서 헐값에 처분하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입니다. 미국 철강사들이 한국산 강관 제품이 불법 보조금을 받아 덤핑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국내 철강업체들을 제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사 8곳은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철강사와 터키 강관 제조사들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전날 제기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API 용접 강관으로 원유나 가스를 수송하는 고강도 대구경 파이프를 말합니다. 미 철강사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21.54%의 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및 산업은행의 단기 대출 지원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관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관관 업체들이 약 11개의 불법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철강업체들의 주장대로 반덤핑 과세가 매겨질 경우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 사업자가 현재 6개에서 내년부터 10개로 늘어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 위탁 판매업체로 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큰사람, 스마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등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최대 5개 업체를 추가 선정키로 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이들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프리텔레콤은 기존 우체국 알뜰폰 업체 스페이스네트의 자회사이고 MTT텔레콤은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체는 이달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계약한 후 판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사업자로 선정됐어도 추가 현장 방문 등에서 다른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출범한 한국GM이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GM은 지난 12년간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미국 완성접체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지난 2002년 10월 17일 탄생한 한국GM이 출범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출범 12주년 기념일에 앞서 최근 나흘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출범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함께 축하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년간 한국GM은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내수 및 수출 판매 실적은 2002년 약 40만 대에서 지난해 약 200만 대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 80여 곳이었던 수출국도 150여 나라로 늘었습니다.
생산 누적 대수는 지난 2010년 3월 기록한 1,000만 대를 기점으로 4년 반 만에 약 2배로 늘어 올 9월까지 약 1,9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판매의 경우 2011년 쉐보레 브랜드 도입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내수 시장에서는 역대 최다 연간 판매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올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1만 42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5,165대를 5% 웃돌았습니다. 이는 한국 GM 출범 이래 9월 누적 역대 최고 내수 실적입니다. 특히 쉐보레 말리부는 지난 한 달간 총 2,380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9% 판매가 늘며 판매 고공행진 중이고 8월부터는 서민생계차, 다마스와 라보까지 생산이 재개돼 한국 GM은 올해 내수 신기록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넘어 한국 GM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소형 SUV, 트랙스를 선보이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소형화 트렌드를 이끌었고 국산 중형 세단 최초 디젤 모델도 한국 GM이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GM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통해 지난 12년간 40종 이상의 신차를 국내외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한국 GM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다양한 신차를 국내와 해외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SK그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물류센터. 직원들은 출하할 물품 확인과 포장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SK그룹의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19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고령자, 중국동포 등 일반 기업에는 취업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입니다. 제 나이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너무 보람되고 저희 가족이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상생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나래는 열악한 사회적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판로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적 기업은 평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옥중에서 집필한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최 회장은 책에서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 정도를 감안해 사회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SPC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거하는 데 기여한 사회적 기업들을 평가해 국가가 합당한 수준의 금전적 혜택을 주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회장이 제시하는 대안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깊은 고민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SK그룹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고 행복도시락, 행복한 학교,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 등 많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에만 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인재와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위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과 SK그룹의 묵묵한 실천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기준금리가 2%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시중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이 자산을 투자를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부 조민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9년 2월에도 기준금리가 2%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와 현재 이 재테크 환경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비교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
2008년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9년 2월 2.0%까지 낮췄고 이듬해 6월까지 2%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약 처방의 일환으로 저금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 경제의 성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없어 오히려 쏠쏠한 투자 수단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채였습니다. 당시 AA 등급의 캐피탈, 카드채 금리는 6에서 7%, 은행의 후순위채는 7에서 8%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에서 빼낸 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홍배 삼성증권 삼성타운 지점장은 돈이 많이 풀린 것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커서 투자할 만한 회사채가 넘쳐났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 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평균 수익률이 2.617%로 기준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BBB- 등급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8%를 넘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선뜻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 지점장은 이제는 저성장 국면이고 시장도 안정적이라 수익률이 좋은 특정 상품이 나오기 힘들다면서 일부 고객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혹시 뭔가 없나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조합에 나서는 현실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으로부터 이탈된 자금들 최근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던가요? 네, 한은에 따르면 수신금리 하락으로 9월 한 달 새 정기 예금에 예치됐던 금액 중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2조 4천억 원이 이탈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추가 하락하면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자금은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소위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어원과 주가 연계 신탁 등 개인이 직접 투자 대상을 지정해 금융사에 돈을 맡기는 특정 금전 신탁에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80조 원이 몰렸습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주식형 펀드와 머니마켓 펀드로는 최근 14거래일 동안 1조 1,430억 원, 1조 2,307억 원이 각각 유입됐습니다. 사모펀드 설정액도 9월 말 기준으로 414조 원에 달합니다. 배영길 한국투자증권 청담 PB센터 지점장은 주가 연계 파생결합 사채, 원금 보존형 절대 수입 스와프와 주가 연계 증권 등과 함께 셰일가스와 송유관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인기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인 하나은행 PB본부장은 중국 위안화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탁자산보호 기업어원과 위안화 채권, ELT 상품을 찾는 이가 늘어난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형 상품은 환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절세형 상품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죠? 네,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의 예적금에 돈을 맡기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의 경우 예탁금 비과세 한도가 1인당 3천만 원으로 이전보다 1,000만 원 더 늘어 인기가 높습니다. 또 10년간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과 1인당 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즉시연금에도 자금 유입이 꾸준합니다. 특히 일부 저축성 보험은 4% 수준의 공시이율에 10년간 3.5% 수준의 금리를 보장해 자산가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은 물론 분리과세되는 하이힐드 펀드 등 절세형 상품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두께 6.1mm의 2014년형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분사 강당에서 언론 행사를 열어 신형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형 아이패드 에어는 두 개를 겹쳐도 최초 모델은 2010년형 아이패드보다 1.2mm 얇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포함된 터치 ID 지문 인식 센서가 적용됐고 후면 카메라도 500만 화소급에서 800만 화소급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에어의 예약 판매를 17일부터 실시하고 출하는 다음 주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499로 책정됐습니다. 애플은 아울러 기존 모델인 2013년형 아이패드 에어와 2013년형 아이패드 미니2의 가격을 각각 $100 인하합니다. 한편 애플의 얇고 향상된 기능의 새 아이패드 에어를 발표했지만 미국 태블릿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4,833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29%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은 2007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2008년 회계연도부터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의 지출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가량 늘어난 $3조 5,040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9% 증가한 $3조 210억 달러였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실업률 하락과 기업 생산 활동 증가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함께 증가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지의 상파울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야권이 민간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산출한 올해 1월에서 9월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30.5%로 나왔습니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보사나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가 발표한 인플레이션율은 같은 기간 19.8%로 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통계는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9.9%로 예상했으나 악셀 키실로프 경제장관은 최근 21.3%로 수정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생필품 가격 동결을 시행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2012년 2월 59.1%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6.5%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거리도 울긋불긋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을 보였는데요. 10월 들어 강원도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과 비슷했고 특히 10월 상순의 일시적인 기온 하강과 어제 강원 산간의 첫눈이 관측되면서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겁니다. 설악산 단풍 절정은 평년보다 1일 빨랐고 작년보다는 1일 늦은 건데요. 이번 주말 날씨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10도에서 22도, 일요일은 12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신경 쓰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풍놀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낮은 기온에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층으로 찬 공기는 빠져나가겠지만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하늘에 복사 냉각이 활발해 여전히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 중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10도에서 22도, 대전 6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다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욱 커지겠고요. 전주 7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17도나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속초 11도에서 22도, 울진 8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을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